이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사 대장 내시경이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는요. 심장병, 고혈압 환자가 수면 내시경 받아도 안전할까요? 아무래도 지병이 있으시면 약간 드시는 양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어떨까요? 자, 김 교수님 OX 들어주세요. 정답. 정답은 O입니다. 오. 안전합니다. 수면 내시경은 진정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쾌한 기억을 없애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복용 중인 약을 사전에 미리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검사 직전에 알려주셔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 우리가 피를 잘 안 굳게 하는 약, 잘 안 멎게 하는 약들은 우리가 뇌신경질환 혹은 심장질환 혹은 고혈압에서 많이들 드시는 약인데요. 바꿔 말하면 피를 잘 멎지 않게 하는 약이죠. 이 약을 며칠간 끊지 않은 채로 만약에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용종절제술을 할 경우에 피가 잘 멎지 않아서 곤란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집주인이나 기업주위에 건강검진센터가 많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아시는 한 분은 건강검진센터 가는데 부정맥이 있어서 수면 내시경 안 되니까 대학병원 가라고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그냥 다른 데로 넘긴 겁니까? 아니면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교수님 심장에. 어떻습니까? 예, 보통의 경우에서 검진센터라든가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수면제의 종류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산소 포화도라든가 혈압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잖아요. 네네. 이런 기구상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응급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될 수도 있고 이랬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맥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폐호흡기 질환이 있다라던가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률이 조금씩은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라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검진센터보다는 그것들이 능력이 있는 대학병원에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진정제에 대한 걱정은 우리 어르신들이 더 크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걱정이 아마 이거 아닐까 싶은데. 뭘까요? 볼게요. 노인들이 수면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은 치매가 오고 건망증이 심해진다더라.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교수님? 예, 답은 X입니다. X군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내시경하고 나면은 이제 깜빡깜빡해서 혹시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면 약물을 쓰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 몸에서 대사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내시경 할 때 그런 기억들이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진정제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 가신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 봅니다. 수면 내시경 자주 받으면 혹시 진정제 중독되나요? 뭐 프로포폴, 미다졸람 중독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김 맞아. 교수님, OX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니구나. 프로포폴 혹은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는 흔히 사용되는 수면 내시경 때 그런 약제입니다. 우리가 그게 중독될 만큼 많이 주는 그런 병원도 없을 뿐더러 또 중독될 만큼 자주자주 내시경을 시행하는 병원도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뭐 수면 장애라든지 혹은 우울증, 각종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약제들을 혹시 오남용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내시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진정제만큼이나 걱정이 되는 게 또 장정결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볼게요. 대장 내시경 장 세척제가 신장에 무리가 가고 혈당을 올리나요? 신장 약하신 분들은 걱정이 되시겠어요, 신 교수님. 어떤가요? 예, 대답은 X입니다. X다. 예. 예, 과거에는 일부 약물 중에서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신장이 안 좋은 경우 우리가 장 정결제를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발생해서 신장에 손상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런 분들은 항상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장 정결제를 어떤 거를 복용하는 게 좋을지 의사 선생님이랑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뭔가를 발견하고 또 떼낼 수도 있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내시경으로 조기 대장암 떼내면 재발이 잘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통해서 떼내는 게 아니고 내시경하면서 바로바로 떼내는 경우가 있던데 이럴 때 재발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OX 정답 뭘까요? 정답은? 답은 X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예.
우리가 보통 조기 대장암이라는 것은 대장암이 표면에만 약간 있는 경우를 조기 대장암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과거에는 대부분 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내시경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되다 보니까 내시경 절제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장 용종 같은 경우 이제 용종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5mm 이상일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하면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네어라 그럽니다.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요. 물감이었네요. 예, 보통의 경우에서 용종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암이 예.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자르기보다는 조직 검사를 먼저 해서 혹시라도 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자를 범위까지 우리가 확정을 하게 된 다음에 나중에 자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조금 옆으로 커져 있고 그다음에 안으로 깊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자르다가 출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장에 구멍이 생기는 아이고야. 청공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를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기 대장암 같은 경우 내시경적 절제도 할 수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점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발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에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하고 나서도 체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요즘은 그 대장 내시경에서 딱 대장암이다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왜 복강경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병문안 가면은 하루 이틀 만에 화장실 혼자서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괜찮은 거죠? 개복을 안 교수님? 하니까. 네, 김 김 교수님. 교수님. 그렇죠. 전통적인 개복 수술은 명치부터 이 치골 사이의 공간 그 부분에서 이제 일정 구간을 정해서 쭉 열고 합니다. 저희가 학생 때나 전공의 때만 해도 개복 수술이 많았는데요. 네. 요즘이라고 할 것도 없죠.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천공이라든지 장폐색 같은 특수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멍을 몇 개 뚫고 이제 복강경 수술 혹은 로봇 수술을 할 수가 로봇 있습니다. 수술. 이들의 장점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은 많이들 아시니까요.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보조자가 이렇게 로봇 팔을 연결해서 예. 보고 있고 그와 떨어진 이제 조종간입니다. 마치 뭐 우주선이나 비행기처럼 조종간에서 수술자가 간단한 손 조작만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침습 수술, 이것을 이제 복강경과 로봇을 합쳐서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멍을 적게 뚫고 하는 수술은 당연히 개복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 적겠죠. 그다음에 상처 절개의 길이가 적겠고요. 그러면 운동을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빨리 더 걸어 다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을 더 빨리 보고 그리고 장 운동이 빨리 돌아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퇴원을 빨리 하실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대장암에서 그 최소 침습 수술, 그 네. 복강경과 로봇의 비율은 재작년에 발표된 그 논문에서는 약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돼 있고 맞네요. 또 이에 따른 종양학적 성적, 즉 네네. 암에서 중요한 것들은 재발과 생존이죠. 저 수술 장면이네요. 네. 이 부분은 장을 수술인가요? 먹여 살리는 혈관을 방금 묶어서 이제 자른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장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의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떨어뜨린 장면. 어머. 이 부분은 이제 자동 봉합기로 장을 절제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우리가 방금 보셨던 것 선형 봉합기라면 저렇게 예. 하는구나. 이건 원형 봉합기. 옛날같이 손으로 다 꿰매지 않고 기계로 짤깍 하고 연결하는 그런 봉합기를 사용해서 연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과정이 지금 배를 가르지 않고 그러니까요. 구멍만 뚫어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야, 굉장히 뭐 진단 기술도 그렇고 치료법도 그렇고 나날이 발전한다는 거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 병원에나 맡기면 좀 그렇잖아요. 이 질문이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고 맡길 만한 내시경 전문의는 어떻게 찾으면 기준이 되나요? 뭡니까?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교수님?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관에 대한 기대라던가 요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우수 내시경 인증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내시경을 했었을 때 이제 인력이라던가 시설 장비, 감염이라던가 소독 이런 것들을 각 항목별로 체크를 해갖고 인증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믿고 맡겨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우수 내시경 인증제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믿고 안전하게 내시경을 시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기억해야겠다. 자,